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이영산 지음. 돌아올 수 없는 강. 자기가 사는 게르지붕도 다 볼 수 없었던 8살 시절, 비지아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한다. 아무리 춥고 배가 고파도 울지 않았고, 말에서 떨어져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도 울음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창피해 피가 나도록 어금니를 악물곤 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고 그것에 저항할 어떤 힘도 없다는 걸 느꼈을 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와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지곤 했다.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은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일제히 시내로 나갔다. 시내에 하나뿐인 목욕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나무를 떼놓은 목욕탕은 후끈후끈한 열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내부는 온통 물 한 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미끄러운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메아리 치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목욕은 죽기보다 싫었다. 안간 힘을 쓰며 버텼지만 선생님들은 미개한 삶의 때를 벗겨내기라도 하듯 연신 물을 뿌려댔다. 절규와 반항 속에서 목욕이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말도 탈 수 없을 것처럼 기진맥진했고 다시는 알타이 산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국에서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나와 비지아는 에스키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술록을 따라 설원을 누비던 어린 에스키모 형제 둘이 처음 도시로 나와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러다 비지아처럼 운명의 첫날을 맞이한다. 목욕이었다. 형은 겨우겨우 목욕을 끝냈지만 동생은 한사코 버틴다. 공포스러운 목욕의식을 마친 형이 자기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동생이 걱정돼 달려온다. 동생은 울며 버티고 서 있다. 욕조에 담긴 목욕물일 뿐이지만 들어가면 끝이다. 소위 근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영원히 돌아 나올 수 없는 문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반성 없이 근대를 살고 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지아의 가슴에는 바위처럼 내려친 것 같았다. 그 동생의 울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비지아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목욕도 안 해본 더러운 몸이라서, 무식한 촌놈이라서 생긴 일이 아니다. 빙판에서 넘어져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보다 큰 술록들 틈에서도 씩씩하게 올가미를 던지던 작은 거인이 목욕물 앞에서 넋이 나가도록 울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 모두가 하는 일이지만 그 꼬마 녀석에게는 문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 한국에서 번듯하게 교수를 하고 있는 지금도 비지아는 사우나에 가는 걸 죽도록 싫어한다. 뜨거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함께 초원을 여행할 때였다. 지금이야 가는 곳마다 캠프 리조트가 있고 샤워기에서 물이 펑펑 나오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특히 가을을 넘겨 여행하는 경우엔 문을 여는 캠프가 없어 유목민들 사는 민가에서 잠자리를 해결해야 했다. 찾아가는 유목민마다 흔쾌히 침대를 내주었고 집주인이 땅바닥에 펠트를 깔고 자는 불편을 감수했다. 문제는 아침이었다. 말을 타고 2시간을 가서 떠왔다며
새순물을 내미는데 그 한 컵 정도의 물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최소한의 물로 양치를 하고 대충 얼굴을 훔친 뒤 컵 절반쯤 남은 물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곤 했다.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다 비지아에게 말했다. 목욕 안 하고 사는 삶도 좋구만. 비지아의 대답은 달랐다. 그땐 처음 만나는 문명이었으니까. 비지아에게서 얼핏 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당연한 진실처럼 받아들인 이 세계에 대해 고뇌하고 번민한 흔적이 보였다. 굳이 찾아보자면 인류가 잊어버린 것들,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 지금의 삶이 외롭고 허무해 다시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 아득히 머나먼 과거의 땅의 이야기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 첨단 자본주의 세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것이고 비지아는 자기 발로 그것을 통과한 것이다. 그는 그 기억, 그 마음을 안고 우리와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나의 세계에선 몇십, 몇백 년 전에 지나가 버린